네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조금 좀 빨리 가볼까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니까 대선을 1년도 안 남겨놓은 상태로 치르는 재보궐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서울, 그 다음 큰 부산. 이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게 절대적인가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하나는 후보를 결정하는데도 뭐 대선 주자급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선 후보 중에서 대선 주자로 갈 만한 사람이 빠져서 네. 부산이랑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도 남아 있잖아요, 아직. 네, 올해 내도 결론을 내주겠죠. 16일 날 납니다. 16일 날. 이게 뭐 판이 뭐 엄청 이러면 이제 여야 다 이제 소위 대선 주자를 정리하는데 이게 중요한 본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대선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 지방선거로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은 옵션이 너무 많아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양쪽 다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네. 좀 상당한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저울질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나도 뭐 출마 의지를 사실은 내비치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당원 96조 2항에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해서 재보궐이 생기면 이 선거구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죠? 다 내겠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부산은 부산 해당 사항이 네. 있죠. 부산이요. 지난번에 근데 안희정 충남지사도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다 뭉개고 그냥 양승조 의원 나가서 당선돼서 지금 충남지사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뭐 지금 통합당 등 야권의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김용태, 홍정욱, 오세훈 뭐 기타 등등 많은데요. 우리가 민주당 쪽은 잘 모르니까 야당 쪽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은 좀 유망하다 뭐 이런 예측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일단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누구죠? 김용태 전 열심히 일단 뛰고 있는 거죠. 아니 진직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야 뭐 여러 번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시동을 걸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네. 두 분 정도는 신호 보시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선에서 돌아서서 소위 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당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야권 단일 후보론이 뜰 거냐 말 거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로는 안철수 쪽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이겠죠. 아니 근데 미래통합당도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대선까지 가려면.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게 내년에 그런 걸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어느 지역든 예를 들어서 경기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치르기에는 왜냐면 야권 통합론이랑 뭐가 이제 같이 이제 엮여져 있냐면 결국은 속에서 야권의 바깥에 있는 군소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 잠재우는 효과도 있어요. 저기 이제 뭐 친박이니 뭐 이런 이제 태극기 부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독자적인 것들을 좀 무마시키며 갈 수 있는 카드가 되죠. 미래통합당이 단독 후보를 내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효한 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권 단일 후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해병대 출신의 그 정의로운 시각에서 볼 때 어느 분이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다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 지금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 대선을 포기하고 네. 야권 통합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나서겠다. 모두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의. 그래봐야 싸워 볼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김용태 의원님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 그렇죠. 과연
이렇게 뭐 우리가 볼 때 엄청 좋아 보이지만 그리 녹록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예. 김영태 의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저 엄청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조금 많은 대중성도 필요한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때 한 서울에서 한 10%? 이 정도 차이가 났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하여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예.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긍정과 부정이. 네. 서울이 일방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후보를 잘 만들까. 아까 야권 후보 단일 후보를 왜 미래통합당에서 예. 먼저 주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후보를 그거 사람들이 뛰겠지만 우리가 후보를 꼭 먹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걸 비춰줘야 돼요. 네, 우리가 꼭 후보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어떤 권력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되지 우리가 꼭 정상이 깃발을 꽂겠다 이러면 안 돼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1차, 2차, 3차 전진기지까지는 우리가 다 자원을 대주겠다. 대신 마지막에 깃발 꽂는 것은 그때 가서 꽂을 사람이 꽂아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자세 견지하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킨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이 너무 오래 이렇게 특히 지방 권력이 너무 오래 독재 구조로 갔기 때문에 독재 구조로 가가지고 그러면 국가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잘하든 못하든 이제 좀 교체를 적정한 시점에 해줘야 되는데 예. 너무 장기 독재예요.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예, 사실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이제 보궐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유권자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도 혹시 내일 이제 오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내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년 뒤쯤 되면 보궐선거를 왜 치르지? 뭐 이럴 거고, 그다음에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 원인 제공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의 뭐 추미애, 박영선, 뭐 우상호, 임종석,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된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거를 치르면 박주민? 네, 박주민. 박주민은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사람 아니에요? 주민 하여튼 뭐 지금 은평일 겁니다. 은평. 은평이에요? 네, 은평? 은평. 은평? 또 경기도라고 생각이. 상당히- 내가 자꾸 예, 저기 팽목항 때문에 내가 자꾸 안산 그쪽을 생각하는구나. 상당히 재주가 있는 젊은 국회의원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냐를 모두 잊은 상태에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후보의 우위나 아니면 정권의 지지율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뭐 이런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구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 박원순 대 새누리당 구도에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의원 나갔었나? 네, 그때. 그렇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 6%에서 한 9%, 한 10% 사이 그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쉽게.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론을 미래통합당에서 일찌감치 그걸 짜야 된다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예,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구청장하고 그 구의원을 다 장악당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추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이게 선거는 어차피 조직 선거 뭘 하더라도 투표장이 가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여론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파이널은 투표장에 가서 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런 분들이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열세잖아요. 그게. 매우 열세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또 이번에 또 그냥 또 태극기 부대랑 설왕설래하면서 또 지지고 볶고 하면 또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미래통합당 자체가 좀 그 흐름 자체를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왜 안 하시나요? 아니 지금 뭐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이제 당내에서 키를 잡게 되면 방향을 잡게 되면 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부산이든 앞으로 나오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문호를 넓히고 스스로도 좀 양보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도 하고 좀
지금은 이제 좀 볼륨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고 또 새로운 인물이 있으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주고 뭔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 펼쳐졌을 때 새로운 상품, 새로운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게 사실은 지금 뭐 당을 바꾸는 거지 뭐 그냥 글자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좀 당내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냥 당내에 있는 인물들끼리 또 이렇게 지지고 해가지고 뭐 경선하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보다는 그런 게 좀 낫죠. 저는 명확하게 저쪽 표, 우리 표에 나와진 상황에서 이제 흔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후보를 말하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의 메시지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51대 49 싸움인 거지 저희가 전부를 다 흡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 이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흔들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편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이 시간이 길지가 않은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해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여름을 지나고 정기국회가 끝나야 이제 선거 분위기가 뜨는 거잖아요. 어차피 정기국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이 이제 공백이기 때문에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정에 대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죽은 거예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그게 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는 서울시정 8년을 한번 스크린해야 돼요. 서울시장 8년을 스크린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발굴해내야 돼요. 그냥 그동안 서울시가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당 자체는 아예 모르고. 서울시 의원 중에 6명밖에 없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모르죠, 당연히. 105명 중에 뭐 108명 중에 6명밖에 안 돼요. 서울시 의원 중에. 경기도 의원도 한 명. 네. 그래서 지역 가면. 그런 자원들을 당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후보한테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은 맨날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가 이제 지금은 자발적으로 잘 안 되니까 딱딱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뭘 하라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약간 좀 있는 게 한데 어떻게든지 간에 좀 지금 뭐 김선동 사무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당을 좀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말아서 좀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본인이 돌 맞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돌 맞긴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런 그 레벨에서 보면 김선동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도 이제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준비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촐하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안 들어도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저 대선만 길게 보고 경선할 게 아니라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시장도 여러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경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예비 경선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좀 예비 경선을 해서 예비 경선을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제 인터뷰 방식으로 한번 당에도 내고 했겠지만 예비 경선을 하면 예비 경선의 형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새로운 인물들과 괜찮은 인물들을 일단 그 컷해서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되게 심플하게 하면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스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이제 좀 대중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그 전에는 좀 철저하게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래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좀 1차적으로 좀 걸고 2차 본경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후보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보는 사람들도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뭐 대선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대선보다. 보수 진영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제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쪽이 강세다 보니까 좀 해볼 만한 선거를 치르려면
열심히 준비를 아, 해야겠다. 대선을 위해서는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네, 대선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김포에서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박진호 프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사실은 시작 자체를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묵직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여의도 3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